오늘 제가 해드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원가나 마진 그리고 손익분기 요런 좀 자금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해볼까 합니다. 이 부분은 저도 아직 많이 헷갈리고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거를 처음 창업하시는 분들은 모르는 부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제가 그랬었고 제 주변에 아직도 엄청 헷갈려 하시고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한참 저희 스레드가 되게 유행했을 때 제가 스레드를 되게 재밌게 했었거든요. 많은 글들이 올라오고 저도 글을 쓰기도 하고 했었는데 무슨 얘기를 쓸까 하다가 마진에 관한 얘기를 잠깐 한 줄 정도 썼었어요. 그때 뭐라고 썼냐면 그러니까 자영업 하는 스친들 중에 아직도 마진이 40%라고 해서 원가에다가 곱하기 1.4 하는 스친은 없지? 이렇게 썼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글이 굉장히 반응이 막 오더라고요. 막 자기 진짜 실제로 1.4로 곱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었고, 그러니까 마진을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이렇게 묻는 분들도 계셨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니 이런 것도 못하면서 어떻게 자영업을 하는지 되게 신기하다 이렇게 조금 따끔하게 일침을 날리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다들 창업을 하다 보면 주로 도매처를 찾거나 인테리어를 하거나 이런 거에 엄청 치중을 하지, 내가 원가를 계산하는 법, 내가 마진을 계산하는 법 이런 거에는 사실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당장 한 달에 얼마를 번다. 원가나 마진이 뭐가 중요하겠어. 내가 얼만큼 샀는데 얼만큼 벌었다. 이게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원가를 정확하게 계산하고 내가 마진율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알아야지 내가 가게를 운영했을 때 자금이 어떻게 흘러가고, 그리고 이제 다음 달을 어떻게 준비하고 1년을 어떻게 준비하고 이제 나의 손익분기가 어느 정도 되면 넘어간다. 요거를 숙지하시는 게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하는 내용 외에도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더 좋아요. 라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도 다 공유할 수 있으니까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원가죠. 원가를 계산하는 거를 안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석분자 사장님들도 얘기를 해보면 원가 계산하는 게 너무 머리 아프고 어려워서 원가 계산 왜 해야 돼?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사장님 그러면 원가 계산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렇게 하면은 그 일본 상품들 중에는 건너오면 그 뒤에 엔화가가 적힌 상품들이 있어요. 그 엔화가 곱하기 1을 하거나 되게 심플하게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관세나 이런 거를 막 다 녹여서 계산하기가 되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하면 힘들 수 있어요. 처음에는. 요즘에는 챗 GPT나 제미나이로도 많이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 개념만 알게 되면은 굉장히 쉽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일본에서 상품을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얘를 1,000원을 주고 가지고 왔어. 1,000원을 구매를 하기 위해서는 이 물건을 구매해주는 일본의 대행사에게 대행 수수료를 또 줘야 되거든요. 그럼 또 대행 수수료가 들어갈 것이고, 또 일본 내에서의 또 그런 운임비가 있거든요. 또 그런 운임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얘가 이제 한국으로 넘어올 때 저희가 사업자 통관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통관료도 내죠. 그리고 이제 관세도 붙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녹였을 때 얘가 1,000원에 샀지만 1,000원이 원가가 아니고 그런 것들을 다 붙였을 때 그 금액이 이 아이의 원가가 되는 것입니다. 뭐 이제 일본 여행 많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손님분들이 와서 이거 일본에 가면 100엔인데 왜 여기서는 이렇게 비싸게 파는 거야? 왜냐면 이제 그런 추가 비용들이 다 붙어서 얘도 비행기 타고 이제 한국으로 오기 때문에 그런 비행기 값, 세금 이런 것들이 다 붙어서 이제 이 아이의 원가가 높아지게 돼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이 1,000원짜리 제품을 10개만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1,000원짜리 물건 10개, 그리고 2,000원짜리 물건 10개, 그리고 예를 들어서 5,000원짜리 물건 10개, 이렇게 여러 가지 금액의 여러 가지 수량으로 물건을 한 번에 많이 가지고 오게 된다는 거죠. 이제 그랬을 때 관세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것도 이제 또 되게 심플하게 생각하면 10개, 10개, 10개니까 총 30개니까 그 관세를 나누기 30해서 이제 붙이면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지만 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 총 금액 8만 원, 8만 원에서 얘가 차지하는 비중은 만 원, 얘가 차지하는 비중은 2만 원, 이 5,000원짜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5만 원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다 퍼센티지로 나눠서 이 요율로 곱하기를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만 원의 관세를 30개로 그냥 나누면 얼마가 나오냐면 이렇게 333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30개에 다 333, 333, 333을 붙이면 뭐 1333원, 2333원, 5333원이 되냐? 이게 아니고 1000원짜리 금액 10개는 만원. 이 만원이 8만원에서 얼만큼의 비중을 차지하느냐? 얼만큼이냐면 12.5%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럼 2000원짜리 10개 2만원은 8만원에서 얼마를 차지하느냐? 그것은 25%를 차지하고요. 5,000원짜리 금액 10개 5만원은 8만원에서 62.5%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렇게 총 이 세 개를 다 합쳐야 100%가 되겠죠. 1,000원짜리 한 개에는 125원, 그리고 2,000원짜리 한 개에는 250원, 그리고 5,000원짜리 한 개에는 625원의 관세가 붙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처음에 저희가 그냥 단순히 30개로 나눴을 때 333원이랑 꽤 차이가 다 크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금액별로 나눠서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원래대로 그냥 30개로 나눠서 들어가면 되지 않나요? 뭐 저는 그렇게 이때까지 장사를 해서 잘 했는데요 라고 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뭐 그렇게 해도 괜찮지만 이제 앞으로는 관세를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수기로 계산하기가 좀 사실 좀 머리가 아프고, 저는 엑셀 시트가 있어서 품목과 N학과를 다 넣었을 때 그걸 계산해주는 엑셀 시트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컨설팅을 받은 저희 그 컨설팅 대표님께서 저희 컨설팅 받으신 분들에게 다 주는 요 엑셀 시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걸로 되게 간편하게 작업을 하는 편이고요. 저희 컨설팅 받은 다른 사장님들 중에서는 본인이 더 알아보기 쉽게 엑셀을 만드시는 사장님도 계셨어요. 정말 놀랐습니다. 정말 놀라웠어. 아니 이거를 만드실 수 있다고 되게 엑셀 잘하시네요. 이렇게 되게 놀랐었던 적이 있어요. 나는 엑셀도 못하고 이것도 다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제 저희에겐 챗 GPT랑 제미나이가 있잖아요. 요즘에는 이 인공지능도 굉장히 이런 걸 계산 빠르게 잘 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 안에 일본 수수료나 뭐 일본 자체의 운임료나 관세나 이런 것들을 녹이지 않고 단순히 그냥 엔화가만 보고 판다면 얼만큼의 이득을 보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잖아요. 이걸 또 왜 알아야 되냐면, 이렇게 저희가 다 계산을 해서 원가가 책정이 됐다면 이제 이 원가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마진 계산을 해야겠죠. 마진율, 마진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진을 쉽게 설명하면 뭐냐면, 내가 이 물건을 하나를 팔았을 때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실제적인 돈이 얼마냐, 이거인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일반 장사를 안 하시는 일반 분들은 뭐 저희가 이렇게 관세 내고 물건값 내고 막 이런 것들 다 생각 안 하고 한 달에 얼마 벌어요 라고 했을 때 보통은 그냥 순 매출이 아니고 전체 매출을 보통 말을 하잖아요. 뭐 제가 뭐 한 달에 1,000만 원 법니다 라고 했을 때, 와 1,000만 원이나 버세요? 그러니까 근데 저희 마진율이 뭐 한 20%밖에 안 돼요 라고 했을 때 제가 실제적으로 버는 돈은 순이익은 200만 원 밖에는 안 된다는 말인 거죠. 요런 마진율을 얼마를 가지고 갈 것이냐, 이제 요것도 본인이 스스로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이 마진율은 이 업종에 따라서 또 다르고, 저희 소품샵 같은 경우에도 물건에 따라서 마진율이 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제가 얼마를 딱 가지고 가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힘들지만, 통상적으로는 40%에서 50% 정도의 마진율을 가지고 가시고, 자체 제작 상품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뭐 한 7, 80%까지도 마진을 가지고 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일단 뭐 이 부분은 제가 자체 제작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통상적으로는 한 4, 50%의 마진율을 가지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온라인은 왜 이렇게 싸게 팔아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온라인은 마진율이 훨씬 더 낮습니다. 왜냐하면 임대료라든지 저희 뭐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덜 들어가기 때문에 인터넷은 좀 그런 비용들이, 부대 비용들이 확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마진율이 조금 더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대신에 이제 뭐 택배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따로 들어가고,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 마진율을 또 따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거기는 왜냐면 그 판매를 했을 때 또 플랫폼에 내는 수수료 비용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셔서 본인이 마진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 하시는 분들도 온라인 금액에 너무 맞추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저희는 매장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무조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온라인이 더 싸면 사람들이 다 온라인으로 사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예전에 되게 온라인 쇼핑 기피자였어요. 저는 온라인 쇼핑 절대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실물을 직접 보고 사고 싶고, 뭐 가차도 그렇고 제품도 그렇고 이제 내가 진짜 뽑는 그런 손맛 이런 걸 느끼고 싶었었던 것도 있었고 해서, 또 저 같은 분들이 또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온라인은 싼데 내가 온라인 가격을 맞춰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 오프라인은 오프라인에 맞는 마진율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너무 또 근데 크게 차이가 나면 안 되겠죠. 이제 그거를 적정 마진율을 본인이 찾는 것이 약간 숙제겠죠, 숙제. 이제 그게 좀 힘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마진율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희가 아까 원가 계산을 했잖아요. 제가 요 귀여운 요 상품을 저희가 손님한테 1,000원에 팔았어요. 요 상품을 1,000원에 팔았는데, 이 제가 원가가 600원이었어요. 600원이었으면 저한테 남는 마진은 400원입니다. 400원이 마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1,000원에 판매를 했잖아요. 그러면 1,000원에서 400원은 어느 정도의 퍼센테이지를 차지할까요? 400원이니까 40%가 되겠죠? 그게 이 상품의 마진율은 40%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40%를 어떻게 역으로 계산하나요? 나는 막 계산하기 너무 힘들어. 그냥 알려줘. 라고 했을 때, 이것도 심플하게는 챗 GPT한테 물어보면 정말 빠르게 계산을 해주고요.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원가에서 0.6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요 판매가가 나오고요. 나누는 거 너무 헷갈리는데요. 그냥 곱하기로 하면요. 40%를 적용한다고 봤을 때는 1.67 혹은 뭐 한 1.7 정도 곱하면 이제 요 상품이 한 40%가 적용된 판매가가 나옵니다. 이거 되게 심플하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너무 바빠서 상품 와서 바로 지금 판매해야 되는데 뭐 띠띠띠띠 머리 아파 이렇게 했을 때 그렇게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아까 엑셀 시트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이제 원가만 쫙 계산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 엑셀 시트에서 원가를 다 긁어가지고 저는 이제 제미나이에 붙여놓고 이거를 40% 적용을 해서 500원 단위로 절삭해가지고 나한테 알려줘 하면은 뭐 한 5초, 6초 만에 쩌르륵 이렇게 이렇게 계산을 해주거든요. 수기로 막 펜을 들고 계산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이제 이렇게 AI를 적극 활용하시는 것도 팁이라면 팁입니다. 아주 꿀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진율을 내가 정하면 되겠죠. 정해서 이제 그거를 AI랑 도란도란 얘기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진율은 그러면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하면 높으면 높을수록 좋죠. 내가 이제 그거를 그 가격대로 판매를 할 수 있다면. 하지만 어쨌든 시장가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시장가를 한번 둘러보시긴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시장가보다 무조건 싸게 팔아야 되냐, 무조건 비싸게 팔아야 되냐, 이거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내가 지금 있는 자리의 목을 보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가게로 오는 연령층을 파악을 하시고, 이제 어느 정도의 소비력이 있는가를 파악을 하셔서 내가 이거를 그래도 한 40% 가져가면 되겠다, 한 50% 정도 돼도 팔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정하는 겁니다. 너무 높게 책정을 하면 이제 또 손님들이 이걸 또 잘 알아채시겠죠. 이렇게 자주 행동 오시는 분들은 저 가게는 비싸더라 이렇게 인식이 되면 이제 안 오시겠죠. 근데 또 저 가게는 뭐 이 정도는 합리적이네, 이 정도면 좀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래도 2번 오고 3번 오시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마진율을 얼마를 가지고 갈 것인가는 이제 본인이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상품이라도 이제 이 일본에서 가지고 올 때 어느 도매처를 끼고 얼마만큼의 스텝을 밟아서 오느냐에 따라서 그 안에 들어가는 경비가 다 천차만별로 다르기 때문에 어떤 상품은 제가 1,000원에 가지고 왔는데 이 사장님은 1,500원에 가지고 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40%를 하더라도 이 사장님은 저보다 더 비싸게 팔고 저는 조금 더 싸게 팔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무리 마진을 진짜 내가 최저로 잡았는데도 저 사장님은 왜 저렇게 나보다 싸게 파는 거야? 라고 했을 때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내가 마진을 조금 덜 보더라도 손님을 유치하기 위한 방법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스텝을 확 줄여서 내가 가지고 오는 경비 자체를 줄이는 그런 경우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 달 매출이 나왔을 때 이제 곱하기 이제 0.4 하면 대충의 나의 순이익이 어느 정도 되겠다라는 게 보이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도 또 알아야 할 게 손익분기. 내가 한 달에 얼마 정도를 팔아야지 이 손익분기를 넘어가냐. 이 손익분기라는 거는 물건값이나 월세나 이런 걸 다 제하고 진짜 순수익, 내가 진짜 실제적으로 내 손에 쥐어서 가지고 갈 수 있는 돈입니다. 이걸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것도 좀 계산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월세랑 뭐 공과금 들어가죠. 뭐 이런 인터넷비, 뭐 CCTV 이런 거 다 들어가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인력비 또 인건비가 들어가잖아요. 뭐 이런 것들을 다
진짜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 이 돈이 얼마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한 달에 월세가 100만 원이에요. 그럼 이제 한번 제가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볼게요. 여기에 뭐 전기세랑 뭐 공과금 이것저것 해서 한 2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해볼게요. 전기세 그리고 뭐 관리비도 들어가겠죠. 관리비도 들어가고 뭐 요 정도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125만 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 달에 숨만 쉬어도 125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 달에 버는 금액에서 마진율 40%를 뺐을 때 125만 원이 나오려면 125 나누기 40%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한 달에 적어도 312만 5천 원을 벌어야지 이제 그 이상 벌었을 때 이제 순수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 달 30으로 나눠보면 하루에 내가 적어도 10만 4,166원을 벌어야 순수익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루에 10만 원을 벌기 쉽냐? 절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 10만 원이라는 돈은 뭐 비가 오면 진짜 뭐 한 5천 원 이렇게 파는 날도 있고, 흑설 오면 진짜 손이 아무도 없는 날, 빵원 되는 날도 있습니다. 이게 뭐 비가 하루가 오는 게 아니고 장마처럼 비가 일주일 내내 온다. 그러면 일주일 곱하기 7하면 그래도 일주일에 최소 70만 원을 벌어야 되는데, 뭐 일주일 동안 장마여서 내가 매출이 10만 원밖에 안 나왔다. 저는 이제 마이너스 60만 원을 적자를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을 할 때 이 좀 돈이 흐려지는 이유가 뭐냐면, 월급은 직장인들은 다달이 월급의 개념으로 돈이 들어오잖아요. 내가 한 달을 참고 그 몇백만 원이라는 큰 돈이 들어오지만, 자영업 같은 경우에는 카드 매출이 주죠. 카드 매출이 데일리로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뭐 어떤 날은 10만 원, 어떤 날은 20만 원, 어떤 날은 100만 원 이렇게 들어와서 뭔가 이렇게 큰 돈이 한 번에 들어온다라는 느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모으시는 사장님도 있겠지만, 이거를 한 통장에서 또 관리를 하다 보면 요만큼 좀 쌓이다가 물건값도 훅 나가고, 또 요만큼 쌓이다가 또 월세 훅 나가고, 또 요만큼 쌓이다가 계속 이게 변동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정확히 지금 얼마를 벌고 내가 얼마가 나가고 내 순수익이 얼마인지가 통장만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0.4를 곱했을 때의 금액을 빨리빨리 캐치를 해서 내가 그만큼을 요만큼 놔두고 요만큼 써야지, 이거를 한 통장에서 관리하기는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통장 관리도 좀 필요합니다. 이거는 저도 지금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저도 이 통장 하나에서 그냥 너무 변동적이게 둔 시간이 꽤 길거든요. 제가 4년 장사를 했지만 최근 진짜 몇 개월 전부터 저는 이 통장 쪼개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막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 유튜브에 KBS 원 채널에서 하는 그 머니멘터리라는 그 채널이 있는데, 저는 그걸 되게 유용하게 잘 봤거든요. 이것도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들의 통장을 어떻게 운영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계속 나왔는데, 돈이 만약에 100만 원이 들어왔어요. 100만 원이 들어왔을 때 이 40%는 40만 원이잖아요. 이 40만 원을 이제 순수익 통장을 따로 만들어서 그 순수익 통장에 40만 원을 일단 이체를 하고, 나머지 60%는 사업 대금 통장으로 이체를 시킵니다. 이렇게 바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데일리로 계속 나누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돈이 빠져나가게 돼서 일단은 데일리로 이거를 계속 나누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진짜 내가 이번 달에는 얼마를 벌었네가 눈에 바로 직접적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 사업 대금 안에서는 사업 대금을 계속 움직이고요. 그 외에 월세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 이 순수익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게끔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카드만 여기 사업 대금 계좌로 연결을 시켜놓고요. 또 제가 개인적으로 쓰는 개인 생활비 카드는 또 저희 개인 생활비 그 계좌로 연결을 시켜놨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쓰는 통장은 4개인 거죠. 그 신용카드로만 결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관세라든지 저희가 국내에서 또 사장님들이랑 유통을 할 때는 그 계좌 이체로도 많이 거래를 하기 때문에 현금이 어느 정도 또 있어야지 거래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통장의 잔고를 좀 보고 요거를 조절을 하는 편입니다. 그 전에는 막 진짜 흥청망청 썼어요. 좀 물건이 없네? 그럼 좀 사볼까 해서 막 현금 엄청 때려 박아서 이제 또 사고, 이제 또 그러면 이제 부가세도 또 현금으로 다 때려서 주고, 좀 계획상 없게 무질서하게 제가 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 머니멘터리 채널을 참고해서 통장 쪼개기를 하고 나서는 조금
돈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돈 얘기하면 좀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려워요. 사실 너무 어렵고 저도 지금 너무 어렵고 제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저에게 진짜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원가 계산을 잘 하셔라.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마진율 계산을 잘 하셔라. 그리고 이제 고정비라든지 월세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손익분기를 어느 정도 해야 넘기는지, 한 달에 하루에 내가 얼마를 팔아야지 나에게 떨어지는 돈이 생기는지를 또 잘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들어오는 이 사업 대금을 이제 통장 쪼개기를 잘 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자금을 막 흥청망청 쓰지 않고 잘 운영할 수 있는지 이 통장 쪼개기도 꼭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이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제가 되게 장황하고 막 어렵게 설명했지만 이렇게 딱 네 가지로 나누니까 또 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 저도 하는데 뭐 저 무계획인 저도 하는데 여러분도 당연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내용을 또 보시다가 이거는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가는데요 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댓글로 또 남겨주시고요. 저는 또 이런 부분이 궁금했어요 라는 게 있다면 또 저에게 또 알려주시면 제가 또 다음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어떠셨나요? 돈 얘기라서 좀 머리 아팠지만 그래도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또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